안녕하세요.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빅데이터 연구부에서 부장으로 있는 노현숙입니다. 네, 빅데이터 연구부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이제 방대한 전국민 데이터의 표준화, 그리고 이 표준화된 데이터를 또 분산 연구 방식으로 국내외에 있는 다기관과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국가 단위 임상 근거나 정책 근거를 만드는 이제 방법론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교육이나 시각화 등을 통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도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접근성 있게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과 규모로 이제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한 나라만 방역을 하고 한 나라만 연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심평원은 이제 전체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비도 전체 국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이제 진료를 받았고, 의료기관도 빨리 이제 그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 청구를 신속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 심평원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디지털라이즈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복지부가 굉장히 이 빅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방하는 것에 굉장히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감염병이고 굉장히 민감한 수준의 정보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나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접 데이터에 접근해서 열람하면서 분석하거나 파일을 다운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지는 않았고,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그 스키마와 그리고 약간의 샘플 데이터, 약간 변형이 된 샘플 데이터를 올리면 자기들이 연구자들이 쓰는 분석 툴, 세스라든지 R이라든지 CDM이라든지 이런 분석 툴로 코드를 생성을 하면 그걸 저희에게 이제 업로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내부에서 실행해서 결과값만 이제 반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조건 없이 이제 본인의 소속하고 이름하고 소속 기관의 이메일만 저희에게 이제 등록을 하시면 데이터 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하시고 바로 이제 그 연구하는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가입한 분들은 이제 연구를 신청하시면 이제 신청한 분들은 다 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방식으로 굉장히 개방성 있게 연구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빨리 수집돼서 전 국민의 데이터가 이렇게 수집이 돼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공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갑자기 환자가 많이 증가했던 나라들의 경우에서는 환자를 대응하는 게 더 사실 급한 사안이었고, 이거를 데이터를 처리해서 공개하고 하는 거는 또 다른 행정력이 사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개방했던 시점에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데이터를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 데이터는 약간 행정 데이터이기 때문에 임상정보가 풍부하지 않다라는 그런 제한점도 있고, 또 심평원이 갖고 있는 청구 데이터 자체는 EDI나 KCD로 표준화되어 있지만 그게 일반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좀 더 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이래서 2017년부터 심평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 일부를 이제 공통 데이터 모델 CDM으로 변환하는 파일럿 스터디를 하게 됐어요. 비식별화한 데이터를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용어로 변환을 해서 그걸 각 기관이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다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분석 코드를 공유를 하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분석 결과들을 서로 공유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연구 방법론이었고, 심평원에서는 오랫동안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변환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워낙 코로나19가 급박한 상황이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근거를 원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방식을
구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평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전체 국민들의 의료 이용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구 목적에 맞게 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 이제 원격 계정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심평원 개방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신청 순서대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에서처럼 이게 그 연구 과제를 신청을 하면 계정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시점에 쓰기는 좀 어려운 단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코호트 데이터처럼 구축을 해서 좀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쓰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개방을 하는 것도 저희가 중요한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평원의 원래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은 데이터 심사와 평가를 위해서 수집하는 거죠. 건강보호법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워낙 전 국민 대상으로 방대한 양이 쌓이다 보니 연구자들이나 산업계에서 이걸 2차, 3차로 이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약사에서 자신들의 자사 제품이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라든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뭐 용도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1년에 뭐 몇백 건 정도 연구를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정부나 뭐 언론에서 행정정보 형태로 데이터를 요구하셔서 가져가시고 하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주로 예전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셨다고 보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심평원의 빅데이터는 주로 이제 연구자들 그리고 제약사 이런 쪽에서 활용하는 그런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저희가 연구를 처음 시작했던 3월 말 시점에는 한 58개국에서 1,500명, 1,600명 정도 되시는 분이 이제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또 연구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신청하셨던 분들도 한 420개 프로젝트 정도가 이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막상 저희에게 이제 분석 코드까지 제출해서 실제로 연구 수행된 거는 129건, 130건 정도가 수행이 됐는데 심평원의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연구자들이 직관적으로 심평원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를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고 심사나 평가를 위해서 수집이 되다 보니 이제 테이블 구조라든지 그 안에 변수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이 변수가 만들어졌는지 자체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이제 많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환자가 많이 발생한 뭐 한국에서부터 뭐 미국, 영국, 이탈리아 뭐 이런 데 계신 연구자들이 많이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로 420개 연구 프로젝트 신청을 보면 이제 한 60% 이상이 한국하고 미국이고 한국하고 미국은 한 반반 정도, 한 30, 40% 정도가 한국하고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연구를 신청을 하셨는데 미국에서 신청하신 분 대부분은 미국에 있는 대학에 계신 한국 분들이 그 대학에 있는 외국 연구자분들하고 공동으로 팀을 이루어서 이제 연구를 신청하거나 하시는 사례들이 좀 이제 많았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외국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R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오픈 소스로 만들어지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요청을 하시는데 심평원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오픈 소스를 원활하게 다룰 수 있도록 환경이 개방적이지는 않은 상태예요. 국정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외국에서 많이 신청을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럼 자체에서는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나 실제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특히 이렇게 감염병처럼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때는 이런 실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라는 그런 기조 발표들이 있었고 실제로 심평원이 했던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아웃컴,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고 또 한 연구 두세 개 정도가 이제 그 자리에서 공유가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코로나19 환자 이전에 이제 인플루엔자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그 환자들의 기저질환을 분석했을 때 얼마나 이 환자들이 중증도로 갈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지 그 위험도를 계산하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한번 발표가 있었고, 또 다른 연구는 PPI라고 그 약제가 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나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으로 연구했던 사례, 그리고 좀 좋은 저널에 게재가 된 사례들이 일단 발표가 됐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굉장히 저명한 저널들에 지금 이제 제출이 돼서 게재가 확정된 건들도 있지만 지금 아직 오픈하기 좀 어려운 그런 단계에 있는 저널들, 그런 연구들도 있어서 올해 말 정도 되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실체적인 그런 결과들을 통계로 저희가 좀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제도도 이해하고 있어요. 건강보험 이제 청구 자료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제도나 청구 방식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또 의료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많이 어렵지만 그만큼 요즘처럼 사람들이 막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고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이런 욕구가 많은 때에는 활용도나 어떤 가치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규제기관에서 뭐 FDA라든지 한국의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서도 어떤 승인하거나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임상시험 결과를 가지고만 이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승인과 뭐 의약품 판매에 대한 허가나 이런 것들을 해왔다면 그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실제 리얼월드에서 수집한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규제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트렌드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점차로 아마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임상시험 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들고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대상군을 얼마나 유의미하게 선정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임상시험 자체를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로 할 수는 없지만 임상시험의 결과를 유의미하게 도출할 수 있는 환자군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테스트베드처럼 이제 심평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적절히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비용 효과적이고, 또 제약사 입장에서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환자군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R&D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빅데이터실에서 제약사나 이런 데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연구를 하고 싶을 때 뭐 컨설팅을 해주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들은 이제 계속 하고 있죠. 네. 요즘 세상에는 정말 데이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휴대폰을 보고 문자 메시지도 하고 뭐 검색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 다 데이터화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쌓여서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건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심평원이 전 국민의 시계열적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이 데이터는 심평원이 관리 주체일 뿐이지 사실 국민 전체가 이 데이터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원래 주인들인 의료계와 일반 국민들, 산업계 이런 분들이 데이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데이터 뭐 표준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많이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코호트로 구축을 해서 이용자들이 쉽게 데이터를 좀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